자,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4장 마지막 파트네요. 보험 공시 및 예금자 보호제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시 파트 알아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킵한 부분들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어쨌든 뭐 심화 과정까지는 안 보셔고 기본 과정 16차 시까지만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도 시험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자, 우리 보험 공시 파트 여러분들 우리 교재 212페이지 좀 보도록 하죠. 우리 공시 쪽에서는 여러분들 한 3문제 나와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1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문제 정도가 4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공시의 의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나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공시의 의의와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험 공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험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정보를 좀 잘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효용이 미래에 우리가 그 효용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좀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복잡하고. 그리고 각 회사마다 여러분들 이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비슷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우리가 제대로 된 공시를 하게 되면은 이 보험 소비자들이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시가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뭔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험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 소비자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틀려요. 비교하기 위해서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비교하라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공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경영공시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우리 그냥 상품 공시라는 게 있다라는 부분들. 이건 뭐 생명보험 우리 등록시험에서도 다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경영공시와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기공시라는 게 있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기공시. 정기공시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결산공시라는 게 있고요. 자, 임시공시에 해당되는 분기결산공시라는 게 있죠. 자, 결산공시는 여러분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3년간 공시하는 거예요. 자, 분기결산 공시는 여러분들 분기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는 거고, 자, 1사분기 공시는 상반기 공시까지, 그리고 상반기 공시는 1년 총결산 공시까지 3년이 아니에요. 공시기간은 이렇게 분기 또는 반기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 2개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공시하는 정기공시 이외에도 여러분들 수시로 하는 수시공시라는 게 있죠. 자, 수시공시는 여러분들 발생 즉시 공시를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주요 정기공시 항목과 수시공시 항목이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기공시 항목에 자 그런 항목 한번 볼까요? 기타 경영 현황이라고 해서 민원 발생 건수, 불안전 판매 비율 뭐 이런 것들 좀 급박한 사항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매번 공시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공시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뭐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씩 한다. 자,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수시공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너무나 중차대다. 그죠? 중대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기 시정 조치. 이 적기 시정 조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상단에 올라가셔가지고 수시공시 첫 번째 줄 경영 개선 권고, 경영 개선 요구, 경영 개선 명령. 그죠? 이게 뭐 경중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은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권고를 받았다, 요구를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이런 거를 즉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즉시 처리한 이런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수시공시하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거액의 손실, 뭐 중대한 변동, 중대한 영향, 뭐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두 개 보니까 대주주, 정부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수시공시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뉘앙스로 풀으셔야 돼요. 다음 중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중차대한 사건이 아닌 거 고르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상품 공시 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상품 공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품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떤 게 보장되는지 모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험
회사는 만들어가지고 보험 가입자한테, 소비자들한테 안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내려오셔가지고 보험 안내 자료에 필수 기재 사항 뭐 이런 게 있죠. 자, 어떤 회사 상품인지, 어떤 상품 이름인지, 어디까지 보장되고 어느 거는 보장 안 되는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해지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 민원 처리를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점 보니까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도 바로 필수 기재 사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아닌 거 한번 두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와 비교하는 행위, 이건 안 되죠. 비교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적합성 진단, 이거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적합성 진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변액보험 가입할 때 투자성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에 적합한지, 그죠? 그래서 위험 선호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보험 상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적합성 진단이라든지 비교하는 거, 이거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메모 정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제 기재 금지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오죠. 기재 금지 사항. 거기에 여러분들 두 번째 점 보니까 보험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농담 반 진단 반입니다. 자, 우리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판매하는데 종신보험 안내 자료에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뭐 이런 말 안 들어가죠. 계약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상품의 비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여러분들 이런 상품들을 비교하는 곳은 어디예요? 생명보험협회죠. 협회에서만 비교하는 거지 각 회사에서 비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품의 비교 공시 내용 해가지고 이제 박스로 하나 나와 있는데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라고 해도 생명보험협회 해가지고 계약자별 적립금을 비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계약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상품들을 비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사업비 또는 수익률, 뭐 기준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지 계약자 적립금을 비교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기타 공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여러분들 자, 맨 밑에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불안전 판매 비율이라든지 민원 건수 이런 것들도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5번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담호화라는 게 있죠. 2015년도 11월 달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운영하는 우리가 비교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상품이 제일 싼지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 회사 그 상품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회사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가. 그래서 해당 회사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 설계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보험 담호화다라는 겁니다. 예, 보험 담호화라는 그런 취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등재하고 있는 상품은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뭐 어린이 보험, 암보험, 뭐 보장성, 저축성 보험 다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변액보험은 안 나와요. 우리 보험 담호화에서는 변액보험 비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안 된다라는 거 좀 체크가 될 필요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보험 공시와 관련된 부분 봤고요. 자, 변액보험 공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공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회사별로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면은 다 내용이 우리가 공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회사별 변액보험 공시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거가 있냐면은 각 회사마다 들어가게 되면은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의 변액보험은 이렇게 운용합니다라고 나타난 표죠. 그래서 운용설명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 2번이에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거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품의 개요, 현금 흐름, 그리고 특별계정 현황, 그리고 특별계정 보수, 자산운용 옵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운용합니다라는 건 아주 거시적인 포괄적인 설명서인 거죠. 변액보험. 자, 그리고 우리가 특별계정 운용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펀드 현황인 거예요. 우리 3장에서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기준 가격이 얼마다, 전일 대비 얼마 올라갔다, 누적 수익률이 얼마다, 연환산 수익률이 얼마다, 순자산 가치가 얼마다 뭐 이런 표 봤죠? 이런 표들이 펀드별로 쭉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약자다 그러면은 내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약 관리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특별계정 펀드 적립금, 그리고 내가 가입한 펀드 그 좌수, 내 보험금, 혹시 내 해지환급금, 약관대출 받을 경우에는 약관대출 가능 금액, 뭐 이런 것들 내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개인 거. 개인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각 회사별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 공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그럼 공시하느냐라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에서도요, 여러분들 회사별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그리고 특별계정 운영 현황은 다 공시합니다. 협회도. 그런데 계약은 개인 거잖아요. 개인이 협회에 가입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개인 거는 비교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계약 관리 내용은 우리 각 회사에서만 공시하는 거예요. 협회에서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 계약 관리 내용 관련돼서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우편물을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계약 관리 내용을 우리가 우편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펀드는 여러분들 펀드인 거예요. 그래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자산운용 설명서라는 것들도 함께 분기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들 설명서를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반기별이 아닙니다. 자, 분기별 1회 이상 계약관리 내용을 통보해 준다라는 거, 이것도 주기도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4번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 비교 공시. 자, 우리 협회에서 여러분들 생명보험협회에서도 비교하는 거죠. 자, 비교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보니까 매일 변액보험의 펀드별 기준가격 수익률, 자산구성 내역, 보수 및 비용, 운용회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고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오죠? 매일매일 변동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해서 다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협회에서 비교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기준가격을 어떻게 해요? 매월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매일 비교한다. 자, 다음 계속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공시하고 있으며 여러 생명보험 회사의 펀드별 수익률과 최근 기준가격 변동 등을 직접 비교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또한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 상품마다 사업 비율, 그리고 위험 보장 비율, 최저 보증 비용의 비율 등을 매달 공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매달 공시하는 것도 있어요. 매달. 이거는 매일이었지만 여러분들 매달 뭐예요? 무슨 비용들. 그죠? 비용들은 매달 이렇게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깊이 있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매일이냐 매달이냐 이게 이제 구분하는 문제로 이제 깊이 있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출된 내역을 보면은 매달까지 물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 가격을 매월 비교한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정답 지문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출제된 적은 있었지 요 매달까지 출제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출제 예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5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험은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들죠.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저축하는데 나중에 탈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를 엄청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축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여러분들 보장받는 데 주목적인 거지 내가 타는 게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만개 타는 게 주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저축성 보험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비용을 너네들이 쓰는지 좀 보여달라. 공시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이 수수료라는 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가는지. 자, 비용 나가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업비 나가는 거예요. 사업비. 사업비 나가는 것들, 그리고 소멸되는 것들. 내가 내는 보험료에서. 그리고 각종 비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포괄적으로 우리는 수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비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수당에 해당되는 계약 체결 비용. 그리고 계약 관리 비용. 계약 관리 비용에 해당되는 뭐죠? 기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비용. 됐죠? 자, 우리 소멸되는 게 뭐가 있죠? 우리 보장성 위험보험료. 그리고 우리 특약보험료. 뭐 이런 것들 소멸되는 게 있겠죠.
자, 비용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변액보험에 뭐가 있었죠? 펀드 운용 보수. 그쵸? 운용 보수라든지, 아니, 수탁 보수라든지, 아니면 사무 관리 보수라든지, 아니면 1인 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3장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비용이 있었죠. 최저 보증 비용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수수료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변액보험의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입하기 전, 그리고 가입한 다음,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리고 협회에서도, 그리고 가입한 후에도 이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보험회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맨 밑에 표가 나와 있죠. 가입 전, 가입 후, 그리고 공통으로 협회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은 우리 변액보험 3장에서 공부했던 현금 흐름 쪽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해로 푸는 건지 이거를 암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챕터 3장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편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챕터 1, 챕터 2 여기는 여러분들 보험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챕터 3은 여러분들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판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외부에 공시할 때도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획일적으로. 그죠? 뭐 마음대로 공시를 해서 공시 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통일된 공시 기준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판매도 여러분들 완전 판매해야 되니까 뭔가 준칙, 준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 자, 그러면 판매 시 기준이 되는 것들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우리 6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액보험 표준 판매 권유 준칙이라는 거 있어요. 권유 준칙. 자, 다음 줄에 여러분들 변액보험 모범 판매 규준 이런 말이 있어요. 판매 규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끝에 보니까 보험업법 이런 말이 있어요. 보험업법.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4줄 내려가서 보니까 보험업법 감독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바로 판매를 위한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공시를 위한 기준들은 그러면 무슨 말을 쓸까요? 무슨 통일 공시 기준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시에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상당히 좀 재미난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험 문제 이제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가번 우리가 앞에서 변액보험 파트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변액보험 역사, 제도 관련돼서 요거 좀 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4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자, 다음 4번 적합성 진단이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즉 펀드를 취급할 때는 자본시장법상 고객의 위험 성향을 체크해라 라는 적합성 진단을 반드시 시행하라라는 그런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험업법에서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 성향을 우리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고객이 보험 가입하러 와서 자, 1번 펀드, 2번 펀드, 3번, 4번, 5번 펀드. 자, 펀드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선택을 못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펀드를 권유를 해줘야 되는데 함부로 권유하면 또 큰일 났죠. 나중에 이 펀드가 손실 보게 되면 고객이 아마 하소연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고객을. 설문 받는 거예요. 그래서 A4 한 장 가지고 여러분들 10개 또는 12개 항목들에 대해서 진단을, 설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내용을 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소득 대비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내세요? 그리고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원금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투자형 상품이니까 뭐 투자, 즉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처럼 변액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 경험은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문을 하는 거예요. 설문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제 성향이 나옵니다. 성향은 당신은 위험 중립형입니다라는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정 추구형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펀드의 종류들도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상품들도. 그러면은 안전한 펀드부터 이게 이제 중립적인 펀드, 좀 고위험 펀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1, 2, 3번 펀드가 맞는 펀드죠. 이게 바로 적합한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합한 상품을 우리는 이대로 진단 결과에 따라서 권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고객을 진단하는 절차, 이것이 바로 적합성 진단이다라는 겁니다. 취지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적합성 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정의를 봤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7번째 줄부터 나오죠. 연령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가입 목적, 그리고 투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더라라는 거예요. 묻더라. 자, 그러면은 적합성 진단을 나는 받기 싫어요. 안 받고 그러면 변액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되겠죠. 가입 가능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우리 225페이지 그림 나온 거 있어요. 순서 그림 나온 거. 그림 나온 거 보니까 적합성 진단을 안 받으면은 거기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 불원 확인서. 즉 뭐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적합성 진단을. 불원.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서명할 테니까 가입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책임 소재를 계약자한테 다 떠넘기는 증빙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불원 확인서예요. 자, 다음으로 적합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적합한 펀드 1, 2, 3번을 이렇게 권유했는데 이 고객이 나는 1, 2, 3번 펀드 싫어요. 나는 5번 펀드로 가입할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된다. 자, 이거 가입하고 싶으면은 뭐 받으란 얘기예요. 자, 그림 보면은 왼쪽에 뭐 나와 있죠? 부적합 보험 계약 체결 확인서. 당신은 적합한 계약이 아니고 부적합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질 용의가 있습니까? 사인하세요. 그죠? 그래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불원 확인서 그리고 부적합 보험 계약 체결 확인서라는 내용들도 함께 좀 알아봤네요. 자, 여기 상단으로 올라가셔가지고 3번. 자, 적합성 진단의 내용의 유지 관리. 자, 2년이에요.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뀌잖아요. 그렇죠? 중립적인 사람이었다가 다시 호전적인 사람으로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요 적합성 진단의 유지 관리 기간은 2년이다. 그 정도만 좀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에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의 교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변액보험 파트 3장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안 보셔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박스 안의 내용을 보니까 자,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일정 금액 차감하고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그리고 장기간 걸린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품 설명서라든지 약관,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의 교부 및 설명 여부를 다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납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 대체 보험료로 차감하다가 부족하면 독촉하겠죠. 그죠?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은 중도에 해지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위험도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을 3장에서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라번 판매후 모니터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마번 필수 안내사항. 자, 변동한다라는 내용. 자, 또 2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예외도 있다라고 했죠? 예외 뭐라고 됐습니까? 세 번째 줄에 자, 특약과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법을 보호받는다라는 거. 자, 4번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그죠?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계약 체결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고. 자, 투입됐지만 여러분들 다시 빠져나가는 항목이 있다. 뭐였죠? 위험보험료, 납입 후 유지 비용, 그리고 펀드 운용 보수, 펀드 수수료, 그리고 최저 보증 비용. 이런 것들이 차감된다라고 했죠. 거기서 여러분들 위험보험료 그리고 납입 후 유지 비용은 이건 펀드랑 관련이 없죠. 매월 차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보험료는 여러분들 가입금액, 즉 기본보험료에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저 보증 비용, GMDB, GMAB, 그리고 펀드 운용 수수료, 펀드 운용 보수. 자, 요것들은 어떻게 해요? 적립금의
일정 비율, 적립금의 일정 비율 부과되죠. 그런데 펀드랑 관련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최저 보증 비용은 뭐예요? 펀드별로 이 율은 똑같죠. 그런데 펀드 운영 보수는요, 펀드별로 이 율이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박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펀드의 종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6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별 공시실이 있으니까 우리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그리고 특별계정 운용 현황 그리고 계약 관리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자, 7번 펀드 변경도 가능하다. 지시는 못하지만은 1년에 12번씩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펀드 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형 펀드 우리 교재에서 두 번째 줄에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즉 뭐예요? 위험 등급이 다른 펀드로의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4번 변액보험 판매 시의 금지사항. 이건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금지사항이 여러분들 불안전 판매가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인 선에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위주로만 좀 보시면 돼요. 자, 1번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자, 2번 단정적인 판단. 3번 비교하는 거. 자, 4번 보증하는 행위. 그리고 5번 특별이익 주는 거. 자, 6번 허위 과장된 설명. 자, 7번 약속하는 거. 자, 8번 불충분한 설명. 9번 부당한 대체 행위. 다 여러분들 불안전 판매 냄새가 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정도 체크를 하실 부분은 뭐냐면 5번의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변액보험 가입 권유 시 보험업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이나 그 다음이에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보험료 할인.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한 서류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서류에 입각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은 안 돼요. 그죠? 자, 우리 보험료 할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보장성 보험료를 선납하게 되면 평균 공실로 할인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량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우량채 할인 특약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았을 경우에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앞쪽에서 3번이에요. 비교하는 거. 우리 타사와 유리한 거, 특정 기간 높은 수익 났을 때를 비교하는 거. 이거는 안 돼요. 비교하는 거. 그런데 이 비교는 여러분들 협회에서는 가능하죠. 협회를 통해서 다른 회사의 기준 가격, 펀드 수익률을 우리 회사 거랑 비교할 수 있다라고 고객에게 설명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 안 되는 거 되는 거 요 정도만 우리 체크하고 이게 가장 뭐 난해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이외에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공시와 그리고 변액보험 공시 그리고 변액보험 판매 시의 준수사항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제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